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로 하는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한 HLB 생명과학은요. 무려 91.23%의 수익을 주었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그리고 KC도 65.99%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MP 또한 156.30% 수익 중이고요. 액션스퀘어 57.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호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상자이엘도 26.80% 8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바이오로직스도요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J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오롱, 오상자이엘과 같은 종목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중 매수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도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35,754.6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3.76포인트 하락한 4,667.45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 전장보다 269.62포인트 하락한 15,517.37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간 실업지표와 오늘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라고 하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갱신했고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4만 3천 명 줄어든 18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1만 1천 명을 밑도는 것으로 1969년 9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빠른 감소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페드의 조기 긴축 기대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주 14일에서 15일 연준은 FOMC 정례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은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미 소비재, 부동산, 기술, 에너지, 통신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헬스와 필수 소비재 관련주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위험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은 연준의 긴축 속도를 높일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울세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요, 전장보다 1.68포인트 상승한 21.58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더런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릴 종목이죠. HLB생명과학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KC도 65.99% 수익 챙겨드렸고요. MP도 또한 156.30% 수익 중입니다.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고요. 호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오상자이엘도 26.80%씩 챙겨드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MP, 제2의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오상자이엘과 같은 종목들도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또 공략할 예정이에요. 오늘도 역시 공략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계 전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또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또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시장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나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중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핑크선이 122평이에요. 122평 꾸준히 잘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일단 이렇게 채널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계속 이 안에서만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지수 자체가. 근데 오늘 살짝 조정이 약간 들어온 부분이 있죠. 아주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살짝 반등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살짝 꽂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요한 지수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인데, 그 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번 조정이 핑크색 부분까지 15,200 정도까지 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됐다면, 내지는 이렇게 녹색 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은 올라온 상태죠. 바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16,500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재차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번은 어디까지?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쭉 연결을 해온 자리 있죠. 핑크선 따라서 오는 이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의 자리,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그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내려온다면 15,200까지 다시 이번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종목을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ETF 레버리지라든지 이렇게 나스닥 ETF를 사시는 것도 좋은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5,200 동그라미 친 가격대가 그 정도 가격이니까요. 그 자리까지 오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시장에 매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 봤더니, 그죠? 매수입니다라고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그죠?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꼭 매수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반등의 비중을 축소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향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5,000과 15,200에 있는 이 추세선, 그렇죠? 추세선을 계속 1년 동안 지켜왔던 추세선이 깨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깨지고 나면 뭐다? 그 다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 옆으로 거질 여지가 있다. 여기다 그림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추세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에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닌데 만약 여기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강한 상승보다는 박스, 그리고 박스 기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15,000 초반에 있는 이 추세대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자. 이번 주는 이제 우리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됐던 12월 말 1월 초까지 한번 이 가격대가 지켜지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도전 가능성이 있다. 왔다 갔다.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강력한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겠다. 테이퍼링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받아볼 자리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15,200, 300입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S&P 500을 볼 건데요. S&P 500을 보도록 할 텐데, 그죠? S&P 500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S&P 500. S&P 500은 이 차트가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 흐름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흐름은 1년 동안 올라왔던 추세가 한번 9월, 10월에 깨졌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채널, 그죠? 이런 채널을 왔다가 재차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다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죠?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럼 뭐다? 이렇게 또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 주느냐, 못 넘어가 주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삼각 이탈이 돼서, 그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삼각이 깨지는 모습이 돼서 조정이 지난번 저가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나스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부분에, 그죠? 박스에 이탈하는 부분이 이 구간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디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9월, 10월에 저가, 그렇죠? 저가 부분까지 내려오면 S&P 500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 마지막 자리입니다. 굳이 이번에, 그렇죠? 요 추세선을 잇는 자리 여기선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 깨지면, 그죠? 깨진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까지도 최소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가 마지막 맥점 자리가 될 거예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시고 그 자리에 마저 깨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니까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인데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은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이 정도 지수로 수치로 환산을 해드리면 4,280 정도, 4,280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다? 짧지만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다. 삼각 안에서 이런 박스를 다음 주에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눈에 들어오는 건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보이고 있죠. 62평과 120평이 또 모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좀 세게 내려갈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다우를 한번 볼 건데, 그렇죠? 다우는 이미 꽤 약하게 추세선은 꽤 많이 깨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 흐름도,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렇게 보면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가까워요. 이번에 하락 부분과 9월, 10월에 하락 가격대가 가깝다 보니까 만약에 다우는 이 추세, 그죠? 장기 말고 단기 흐름, 그죠?
이미 많이 깨져왔던 흐름에서 단기 흐름이 여기 깨지게 된다면 다우는 33,000 그죠? 지난번에 4월, 5월에 하락 그리고 6월에 하락했던 요 가격대 그죠? 요 가격대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어요. 33,000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다우와 관련된 ETF라든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흐름으로 많이 먼저 빠지거나 많이 먼저 무너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설명을 드렸는데 다 변곡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죠? 이런 흐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추세선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되 밑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승이 깨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상승 이어가고 있으니까 밑에 단 삼각의 목표가 정도 되는 가격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있는데 꽤 보수적으로 한번 그 자리가 오면 기대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뭐다? 일단은 1년, 2년 이어왔던 긴 상승의 마무리가 될 여지가 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지수가 조정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신다든지 해서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수가 깨지는데 중요한 가격이 깨지는데 무리하게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골드 한번 볼게요. 그죠? 골드는 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박스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박스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은 그죠? 이런 느낌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4, 15 그죠? 14, 15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14, 15 이후에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박스고요. 1,800달러와 1,760달러 정도에 있는 박스입니다.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 박스가 돌파되는 쪽으로 따라가면 좋겠어요. 매수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1,800 돌파에 따라갔으면 되겠고요. 1,760이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방으로 따라가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선이 계속 좀 이렇게 지켜지는 모습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추세선이 지켜지는 모습이었는데, 이탈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하는 모습은 조금 깨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삼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파가 되긴 했었는데 삼각 목표가까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강하게 빠져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방향성은 다음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봐드렸고요. 다음은 실버로 볼 텐데 실버는 더 약해요. 그죠? 실버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놓은 이런 모습에서 이탈을 하면서 강하게 계속 지금 연일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골드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버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뭐다? 실버를 매수로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계속 저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12평을 못 넘으면서 저항을 맞고 점점 저가를 낮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22.5달러 정도, 짧게는 22.5달러, 그리고 조금 길게는 22.6달러, 그렇죠? 이렇게 요 사이에서 이 저항선이 돌파되지 않는 한 반등의 매도를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기대해보는 전략으로 반등 매도 전략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밑에서 매수는 받지 마시고 공격적인 추격 매도도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컷 짧게 잡으시고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 정도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를 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21.4달러를 깰 수 있는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버 보시면 그죠? 실버가 강하게 올라왔던 흐름에서 이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반등 올라왔다가 그죠? 26달러 못 넘고 재차 지금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저가까지 깨진다, 120평 주봉상 지켜왔는데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원래 올라왔던 구간대 가격이죠. 초반에 상승했던 종목으로 따져본다면 초반에 상승했던 가격대, 돌파됐던 가격대까지 하락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종목이 상승 이후에 계속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다가 헤드앤숄더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흐름을 간다면 어디까지?
상승 초입에 출발했던 가격인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버도 그렇게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반등의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빅스인데요. 빅스는 한번 보시면 그죠? 빅스가 이번 하락 때 꽤 많이 올라갔다가 며칠 반등이 나오면서 배차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빅스 가지고 시장을 또 보신다라고 한다면 연두색 선이 5위평입니다. 그죠? 연두선은 5위평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의 하락세 기형의 반전이 나오려면 뭐다? 최소한 5위평을 넘는 5위평 위쪽에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제가 계속 드렸죠. 시장 설명 드릴 때도 그렇고 뭐 종목 설명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마무리가 되려면 하락하는 흐름이 마무리가 되려면 공통적인 패턴이 뭐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리는 구간에 5위평 위쪽의 양봉, 5위평 위쪽의 양봉, 그렇죠? 5위평 위쪽의 양봉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5위평 위쪽의 양봉 종목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흐름에서 뭐 이 박스 자리에 5위평 위쪽에 양봉이 나와야 시장에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아니다. 근데 어제 조금 양봉의 흐름이 나오려고 하더라. 그렇죠?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요게 이 자리에서 이제 5위평 위쪽에 양봉이 이 자리에 동그라미 친 구간대 같이 공통적인 자리니까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어저께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잠시 후에 봐드릴 종목들이 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테슬라도 그죠? 전반적으로 채널을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여기까지 반등도 못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럼 여러분들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뭐 62평이 자리에서 한번 그렇죠?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가였던 $95가 깨지면 테슬라는 또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 다음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85 정도까지. 그러니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5 초반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5와 $85에서 1차,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1차 그죠?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흐름이라면 한번 가능한데 추세가 일단은 우하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만 놀아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니까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95 그죠? $95 초반에서 한번 받아보는 전략 모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85에서 2차적으로 받아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흐름은 제가 또 그 가격대에 와서 매수가 되면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리비안인데 리비안은 지금 그쵸? 옆으로 강세를 모이지 못하고 박스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스 흐름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고점이 돌파되는 걸 보고 지난번 고점이죠. 지난번에 고점인 $127 정도, 126.75니까 $126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 같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눌림의 매수는 $100 정도예요. 그럼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드렸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2평 가까이 오고 있는데 62평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나 월요일 날 해서 이 정도에서 한번 짧게 받아보시는 전략도 좋겠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시장 빅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다? 우하향하고 있는 상승 세기가 하락세기가 이렇게 돼서 하락세기의 마무리는 여기 뭐다? 이평선까지 겹쳐 있는데 5위평 위에 양봉이 하나 딱 뜨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40를 넣으면서 이 자리에 양봉이 하나 뜨면 그때 사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딱 종목까지 드리면 $40 위쪽에 양봉이 다음 주에 나온다. 이렇게 이평을 아직은 연두색 이평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그거를 돌파하는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때 사셔도 되겠다. 그럼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은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애플까지만 보고 해외 흐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유독 다 빠지고 있는데 애플만 그저 유독 좋은 실적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흐름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가고 있으니까 올랐다가 눌림이 온다면 이 정도 자리, 이 정도가 오면 되겠어요. 이 정도 오면 가격에 이렇게 160달러 초반에 오면은 한번 사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애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 증시 체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흐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확인하기 전에 무료 들어온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고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 방에서 공략한 HLB생명과학은 무려 91.23%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KC도 65.99% 수익, 그리고 MP는 현재 156.30% 수익 중입니다.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고요. 코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우상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JMP,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우상자일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노란톡방은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가게 갈 공략주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상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또한 현재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또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3007포인트로 강보합 출발을 해서 장 초반 3001점
55포인트에서 상승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 전환했고요. 오전 중에 3023선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점차 줄여서 오후 들어 3007선까지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재차 확대해서 결국 장중 고점인 3029.5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오미크론 우려 완화 등으로 미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영향을 받았고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의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은 이틀째 순매수,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도, 개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6,165억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092억, 1,338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186계약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57계약, 2,821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하락한 1,174.5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 체크를 해드리면 코스닥 지수는 1,009.29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해서 시가를 저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 1,018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 상승폭을 더욱 확대한 끝에 결국 장중 고점인 1,022.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등으로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기관은 사흘째 순매수,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수, 개인은 이틀째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34억, 393억 순매수, 개인은 2,707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또 국내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로 흐름하기 전에 물어드는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공략주는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또 오늘의 공략주 제가 준비해놓은 공략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요즘 변동성이 심하죠, 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 또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직접 수익도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도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일정 가능한 링크 드리고 있고요. 또한 QR코드 있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가 먼저 보면은 0.7포인트 정도 선물 기준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예상가가 나와 있고요. 한 1포인트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한 50분 정도에 다시 체크를 여러분들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좀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는 조금 약세에서 시작할 걸로 현재는 보이네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먼저 보실 건데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그나마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추세 흐름에서 한번 넘어간 흐름이 보여요. 그죠? 넘어갔고 그리고 레벨 다운이 됐던 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박스 그렇죠? 이렇게 박스였는데 그리고 약간 레벨 다운이 다시 되는 흐름이었죠. 그러나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50을 지금 위협을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게 3,050이 넘어간 흐름이 나와야 레벨업이 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밀려왔는데 언더슈팅 나온 이후에 대차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만기도 끝났고 해서 그리고 나스닥도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3,050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일단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고요. 당분간 2,950에서 3,050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월물 초반에 이렇게 박스 흐름 이때와 같은 박스 흐름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죠? 월물 초반에 박스 흐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정도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다. 단 3050이 돌파를 해야 그래도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까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일단은 3050이 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 필요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005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반등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2822부터 3000까지 올라오는 구간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삼성전자를 그렇죠? S전자, 삼성전자를 강하게 땡기면서 그리고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강하게 땡기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만으로 끌어올려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세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수급이 조금 쏠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서 거래소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인데,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한 강하게 올라와서 있는 부분이 있죠. 지수 보시면, 그죠? 공통점이 있다고 아까 빅스 설명드릴 때 해외장, 그죠? 해외장 빅스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쳐놓는 이유는, 그죠? 이번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죠? 하락세기가 돌파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 지금 하락세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하락세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결정적으로 뭐다? 이런 양봉이 하나씩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양봉 체크하고 그 종가 베팅이라든지 그 다음날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거기서 이렇게 다 반등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가서 1050인 지난번 고점 부근대까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코스닥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테마가 강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또 제약바이오, 그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도 꽤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가준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다? 코스닥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바닥에 이렇게 기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슬슬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한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순환매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도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입니다. 빅스가, 그죠? 이렇게 패턴을 만든 다음에 패턴이라는 얘기는 삼각이죠. 삼각이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강한 흐름으로 갔다가 이후에 재차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럼 뭐다? 일단은 시장은 반등이 올라와서 깨질 이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빅스만 봐도 그죠? 변동성 지수만 봐도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런 구간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됐다가 대체 밀려오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패턴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돌파가 됐다가 또 내려오는 그런 뭐 이런 패턴 이 안에서 또 뭐 다시 이런 삼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이 구간하고, 그죠? 이 동그라미 구간하고 이 동그라미 구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돌파되는 듯 하다가 조정이 들어왔다. 그럼 뭐 최소한 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약간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그죠?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종목 대응을 하시고 계속 대응을 하실 수 있다. 하시면 되겠다. 당분간 큰 하락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종목은 많이 움직일 거예요. 특히 코스닥 종목 위주로 움직일 테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드렸고요. 다음은 선물도 한번 볼 건데요. 그죠? 선물인데 선물을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 고점을 살짝 넘었었다가 돌파하려고 하죠. 지금 계속 예상가는 0.95포인트. 미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침 흐름이 많이 빠져서 시작할 걸로 보이진 않으니까 일단은 강한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반등은 405에서 410 정도까지도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3050포인트 정도까지가 410 정도, 405에서 410 정도가 되니까 이번 반등은 일단 목표를 그 정도까지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락 흐름은 마무리가 된 부분이 정말
안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변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그죠? 원달러 환율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슬슬 바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네요. 그죠? 그러면 드디어 여기도 삼각의 전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탈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것이냐. 매우 중요한 차트가 원달러 환율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지금 지지 가격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탈해주는 흐름이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 상승, 계속된 상승에 대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다, 1180원이라든지 1185원 정도까지 이렇게 흐름이 간다 그러면 약간의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보다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의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딱 걸쳐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선을 그어드리면, 그죠? 딱 중요한 자리에 걸쳐 있으니까 삼각에 이렇게 딱 패턴의 마무리,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밑으로 내려오느냐,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 상승이니까 안정적으로 거래를 계속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좋아요. 원달러 환율 꼭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 지수라든지 원달러 환율 같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볼 건데, 삼성전자를 한번 체크해드리면, 그죠?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 그쵸?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그쵸? 이렇게 해서 박스인데, 그 다음 박스로 올라와서 다음 박스의 고점도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한 8만 원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이다.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 한, 그리고 이평선을 따라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세력주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평선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 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가격이에요. 76,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그죠? 76,000원, 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추격 매수를 하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조정 때 좀 사보세요. 조정 때 조정을 기다려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무리하게 고가에 돌파하는데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이 가격대에 73,000원, 72,000원대 사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71,000원. 지금은 기다렸다가 다시 72,500원이나 73,000원 초반까지 오면 그때 한번 또 사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봐드렸고요. 이제 어제 또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봐드릴 건데요. 어저께 강하게 갔던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느냐, 그죠? 어떻게 있느냐? NFT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 또 NFT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가상화폐, 엔터테인먼트 등의 테마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백신 기대감 등의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영화 등 리오프닝 관련 테마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 이제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저치 경신한 속에 강세를 나타냈던 코로나19 관련된 유헬스, 그리고 음악병실, 음악구급차 관련된 테마가 차익 실현 매물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저께 이제 강하게 간 종목 중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소식 속에서 운반형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 보시면, 그렇죠? 신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에 신규 상장해서 계속 우하향하던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슬슬 가지다가 뭐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원형 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있잖아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와서 봉을 고점을 한번 넘겨놨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저점을 안 깨고 바닥을 계속 잘 지키더라. 그죠? 바닥을 잘 지키더라. 그리고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조정이 들어왔지만 거기서도 그죠? 거래량이 터지는데 바닥을 잘 다지더라. 그죠? 바닥을 이탈하지 않더라. 그러면 슬슬 재차 모아가든지 돌파할 때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 지금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톡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과 관련된 설명도 드려볼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의 2배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땡기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모든 물량을 다 소화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소화했다라기보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땡기면서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체크하면서 상한가를 땡겼다라는 거고요. 오늘 만약에 대응을 한다, 갭이 좀 뜰 거예요. 그죠? 갭이 만약에 높게 뜨면 일단은 포기를 하시고요. 한 5% 정도, 6% 정도 뜬다 그러면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보는 게 좋죠.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오면 사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고점 정도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고점이 9,190원, 9,200원이니까 9,2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이 정도까지 9,250원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이렇게 뭐 갭떴다가 내려오더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재차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왜? 여기서 돈을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리까지 밀리더라도 더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9,200원, 300원 정도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를 다시 해보는 전략도 좋겠다. 어저께 그래서 강하게 간 종목이고요. 의료용 산소 부족 소식에 운반형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기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 강세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조정 시에 대응을 하면 좋겠고 만약에 갭이 뜬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잡아보세요. 분할로 떠서 10% 미만이라면 분할로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1,500원, 11,000원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11,000원 조금 정도에서 1차로 잡아보시고 나머지는 9,300원, 500원 사이에 오면 2차로 잡아본다 해서 분할로 2번 정도 1차, 2차로 잡는 전략 정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료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과 관련된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르면서 한 번에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신다기보다는 분할로 안정적으로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시장 예상가는 여전히 그냥 선물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 하락 시작으로 보이고요. 선물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종합주가지수를 봤을 때는 10포인트 정도 안쪽에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하락보다는요,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오늘 또 공략도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오늘 또 강하게 갈 종목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무료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노란 톡방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도 공략주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